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장미 아파트 아시나요? 장미 아파트가 지역별로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가 되겠죠. 자, 이곳에서 최고 69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잠실주공 5단지와 랜드마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잠실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5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가 70층입니다. 평균은 아니고 최고 높은 층수가 70층이 되는 건데, 장미도 왠지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69층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장미 아파트 같은 거는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었는데 신통이 잡히게 되면서 토호제로 바뀌었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 장미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통에서 초안 나왔을 때는 49층이었습니다. 49층에 약 4,800세대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걸 반드시 해라라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제안입니다. 신통 기획안이 되는 거고, 조합원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조금 수정해서 다르게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69층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할 생각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미 아파트의 조감도가 이렇게 보여지죠. 한강변을 끼고 있고 멋들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합이 제시한 선택지는 최고 49층 준초고층과 최고 69층의 초고층 두 가지 중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입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시의 제안보다 더 높은 층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조합원 일부가 고급화를 위한 초고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성동구의 성수 4지구나 강남구의 압구정 2, 3, 4, 5 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랜드마크 입지를 굳히기 위해 50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던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수 1지구도 그렇고, 뭐 반포 9주공 1, 2, 4지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35층 할래, 49층 할래, 뭐 49층 할래, 70층 할래, 이런 것들 중에서 낮은 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높은 층을 선호를 했었겠죠. 그래야지만 가치가 증대가 되니까. 근데 지금도 당연히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층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옛날에 5, 600 정도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8, 900 정도가 기본이 됐으니까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다가 이게 30층 미만의 그냥 일반적인, 30층도 높긴 한 건데 이제 일반 층수가 됐죠. 30층 이하로 지을 거냐, 아니면은 50층 미만으로 지을 거냐, 내지는 70층 미만으로 지을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층수냐 준초고층이냐 초고층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그냥 산술적인 비례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30층짜리 2개 짓는 것과 60층짜리 하나 짓는 거는 재료값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요되어 있는 기관과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최고 층수가 49층이냐 69층이냐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일단은 한 12개월, 한 1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평당 공사비도 49층은 1000에서 1100입니다. 이게 만약에 29층 된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죠. 근데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 여기서 또 초고층으로 가려 그러면 또 한 30%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거의 1.6, 7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층으로, 초고층으로 간다 그러게 되면은 기간도 70개월이게 되면은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60개월이 5년이니까 5년 반, 6년 가까이 걸리는, 공사기간만 6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금융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하게 되면은 이 공사비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 지으면은 좋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소득 수준 높고 여유 있는 분들이겠습니다만, 뭐 연끌을 해서 구입한 분도 있을 거고, 뭐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심해서 중지로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성수 1지구 같은 것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높은 층을 안 하고 낮은 층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있죠. 지금 압구정, 뭐 여의도, 뭐 성수, 그 다음에 잠실, 장미,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공통점이. 예상하셨겠지만 한강변이죠. 한강뷰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층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지역에서 고층을 한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손해입니다. 지금 이러한 공사비라든가 공사 기간의 늘어남으로써의 발생하는 그 비용과 그거 비용 가치 대비 초고층을 지었을 때의 수익을 봤을 때는 비용이 더 커요. 그러나 이런 한강뷰가 있는 곳에서는 그 가치 이상으로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 속에서
굉장한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예전 같으면 다 초고층으로 지어질 것들이 일부는 초고층으로 가고 일부는 가지 않고 하게 되면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시소성이 더욱더 강해진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장미 아파트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지금 여기가 49냐, 69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70층입니다. 뭐 한강변 쪽은 아니지만 이쪽 역세권 쪽에서는 70층까지 지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곳은 여기 서울숲 바로 옆쪽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쪽에서는 이미 뭐 그 트리마제라든가 트리마제도 47층 정도가 되고요. 이쪽에 그 갤러리아 폴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마천루들이 형성하고 있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 1지구서부터 2, 3, 4지구가 되는데 여기는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49층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고요. 4지구 같은 거는 77층까지 지금 아마 확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산의 이천동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신동아,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가 56층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브릿지 연결한 거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1기 오세훈 시장 때 만들었던 인허가 냈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서울맨션 그리고 이 한강맨션 같은 것도 68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약간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의도 같은 것도 보통 기본적으로 뭐 55층서부터 한 65층 이런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 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높게 짓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한강뷰의 가치 때문에 높게 지으면 그만큼의 비용을 소모하고도 그 이상의 가치가 생겨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다른 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좀 무리수인 것 같지만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고층으로 하는 걸 선호하겠습니다. 한강변 쪽에 있는 조합원이라면. 네. 굉장히 여러 군데 생길 것들 중에서도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초고층 한강변 초고층의 시소성은 극대화돼서 더 가치가 증대할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이거는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69층 재건축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조화로운 경관 형성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계위에서 69층 건축안을 반려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압구정 아파트 지구내 70층 주동개수를 줄일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한강맨션도 68층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와에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미 아파트랑 뭐 잠실 주공 5단지가 또 지금 용어 상박 쌍두마차로서 잠실 재건축을 이끌고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좋냐 뭐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뭐 어느 아파트가 더 좋을지 각자 장단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슷한 대지주의뿐이라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건 30평대밖에 없고요. 장미는 이제 40평대도 있는데 40평대 중반과 여기 30평대 중반이 아마 비슷한 대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낫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미가 49층이 아니라 69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완공 후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분담금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제가 장미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층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나고 나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공사비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기획안이 나와서 확정이 나면은 장미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좀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장미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진짜 점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재건축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그 가격이 녹아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공사비가 증액됐을 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작년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는 굉장히 또 여러분들의 댓글이 안 좋았어요. 예. 그렇게 비싼 거 누가 사냐고. 하지만 다 주인이 있죠. 여러분들 국민평형이 60억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 100억 간다라는 영상을 한 1년, 2년 전쯤에 찍은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무슨 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꿈이 아닙니다. 100억 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근로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어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현타가 오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어떡합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현실 부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은 정말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품이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정신 승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염두에 두고, 저도 어차피 이런 아파트 못 삽니다. 비싸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